백만장자 이사는 겸손한 젊은 여성을 회사에서 쫓아냈지만 이 결정이 자신을 자기 이해와 변화의 여정으로 이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클라라가 살아남아 아들을 돌보기 위해 애쓰는 동안 안토니오는 불안감과 외로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인생이 부와 지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교훈은 클라라의 힘과 회복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클라라의 집에서의 아침은 고요하고 화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븐에서 갓 구워지는 빵 냄새가 작은 아파트 전체에 퍼져 환영받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25살의 젊은 여성 클라라는 해가 떴을 때 일어나 이미 일상을 정한 채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에 특별한 빛을 가져다준 아들 루카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매력적인 미소를 지닌 어린아이가 곧 깨어나려고 했습니다. 커피가 지나갈 때 클라라는 창밖을 내다보며 도시가 흔들리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그의 눈에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조용한 희망과 반짝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루카스에게 어린 시절 겪었던 어려움과는 거리가 먼 기회가 가득한 삶을 선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은 루카스가 그녀와 함께 장난감 공룡을 안고 뛰어다니면서 빵과 잼이 정말 맛있다고 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라라는 걱정거리가 생각나는 충동을 억누르며 미소를 지으며 알록달록한 젤리를 접시 위에 놓았습니다. 결국 그녀 주변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클라라는 루카스가 다음 날을 기대하며 완전히 들떠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클라라가 도전이 끝이 없어 보이던 외부 세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준 원동력이었습니다. 클라라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애쓰는 겸손한 노동자였던 부모님을 기억했습니다. 매 식사는 힘든 일이었고 그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공기 중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조용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클라라는 어린 소녀의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자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부드럽게 대답했다. 진정한 부는 작은 것에 있다. 내 딸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이 말은 클라라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세상에 대한 그녀의 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 향수와 고통이 뒤섞여 그녀를 감쌌다. 나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부담이 아닌 동기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결코 어려움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루카스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는 그의 결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꿈을 꾸고 언젠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열망을 키우도록 가르쳤습니다. 종종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였던 세상에서 클라라는 여전히 희망의 빛을 품고 날마다 더 밝게 빛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클라라는 항상 어린 시절 친구였던 이웃 카를로스에게 잠깐 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를로스는 항상 격려의 말이나 현명한 조언으로 클라라의 삶에 늘 함께했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인생에서 여러 중요한 순간에 단호한 추진력을 주었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밝은 눈과 전염성 있는 웃음을 지닌 청년인 그는 정원에 있는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도착을 보고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며 안녕, 클라라. 내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고 외쳤습니다. 클라라가 다가와서 그들은 웃음과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한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려움도 겪었던 카를로스는 항상 클라라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흘렀다는 듯이 이야기를 나누며 꿈과 계획을 나누었고 허공에 떠다니는 듯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대화가 끝나자 카를로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클라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클라라, 삶이 힘들 수 있지만 당신은 상상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카를로스의 말이 클라라의 마음에 울려 퍼졌고 그가 작별 인사를 했을 때 클라라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의 지원은 그녀의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그녀가 이미 그녀 안에 가지고 있던 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별의 순간 클라라의 집은 설렘과 기대가 뒤섞인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루카스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몸을 굽혔을 때에도 여전히 공룡과 놀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사랑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오늘은 얌전하게 행동하기로 약속해 나의 작은 공룡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똑똑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선물을 가져오셔야 해요. 클라라는 아이의 순수함에 마음이 따뜻해지며 웃었습니다. 그는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집에 돌아올 것이라는 점이었고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그녀를 그날을 맞이하게 만들었다. 클라라는 시계를 보고 이제 떠날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용기를 내어 엄마, 오늘 정말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내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루카스가 어떤 어려움보다 더 강했던 서로에 대해 느꼈던 사랑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루카스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별 인사는 그저 작은 공허였고 하루가 끝나면 곧 모든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공간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그날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집을 떠났습니다. 앤토니오는 항상 성공적인 사람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역경에 맞서 싸웠으며 항상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꿈에 둘러싸여 있지만 자원이 거의 없는 초라한 동네에서 자란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을 바꾸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헌신은 결실을 맺었고 그는 미국 최고의 대학 중 한 곳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앤토니오는 소규모 회사에서 인턴으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타고난 비즈니스 재능과 전략적 비전 덕분에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회사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돈과 권력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각종 상과 증서가 가득했지만 안토니오는 내부적으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과 회사 최고 경영진의 기대에 대처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많았지만 잠 못 이루는 밤과 피할 수 없는 약속은 성공으로 가득 찬 그의 삶을 출구 없는 미로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존경했던 백만장자 감독의 이미지 속에는 연결고리를 찾는 남자가 숨어 있었는데 이는 피상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인식이었다. 그는 어느 날 성취감을 느끼기를 꿈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악마와 맞서고 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깨어날 수 있는 목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하는 것과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앤토니오는 사치와 명성에 둘러싸여 기업 세계의 정상에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금박을 입힌 감옥에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토니오의 삶은 옳은 것과 기대되는 것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엄청났고 회사에 매일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매일 그는 끝이 없을 것 같은 회의에 직면했고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결정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겪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게로 살아갈 수 있는지 종종 궁금해했지만 리더로서 자신이 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뒤에는 불안감이 그를 압도할 때도 있었다. 이러한 긴장된 회의 중 그의 동료들은 일주일 안에 마감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필요한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고 괴로워했습니다. 시계는 그에게 똑딱거리고 있는 것 같았고 그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과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해고에 대한 추측도 커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닷속의 선장처럼 상황을 통제할 필요성을 점점 더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위기에 대처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속삭임이 들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것이 악순환처럼 보였습니다. 압력으로 인해 그는 진정한 목적에서 더 멀어지고 성공을 추구하면 견딜 수 없는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압박감은 쉴 틈이 없는 것 같았고, 비록 이사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든지 더 젊고 민첩한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는 금융 부문의 미래에 대한 속삭임이 점점 더 흔해졌고, 앤토니오는 언제라도 자신의 발밑에서 땅이 무너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계가 정오를 알리면 사무실의 정막이 깨집니다. 모두가 하루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휴식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안토니오는 현지 레스토랑 테이블에 모인 동료들과 같은 운명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고독한 점심 식사는 하나의 의식이다. 부하들이 흩어지는 동안 그는 자신을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시키는 유리 요새인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눈앞의 테이블은 보고서와 그래프로 가득 차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마음이 방황합니다. 몇 분 전에 도착한 배달 냄새가 겨우 식욕을 깨운다. 대신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창문을 통해 도시를 바라본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린 시절의 투쟁과 희생에 대한 기억은 왔다 갔다 하지만 경력의 정점에 있는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단절감을 느낍니다. 기계적인 물림 사이에 그의 마음은 그가 거의 알지 못했던 클라라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는 인간 상호작용이 비즈니스 세계의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앤토니오는 자신이 만든 것을 되돌아봅니다. 그 차가운 벽과 주변의 사치가 인간의 따뜻함, 동료와의 동지애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외로움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배불리 먹는 접시를 한 입씩 씹을 때마다 마음의 무게가 커집니다. 만약 그가 그 성공의 일부를 우정으로 전환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힘든 일상은 반성할 여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곧 분주한 일상 속에서 외로움은 더욱 심해지고 안토니오는 끝이 없어 보이는 자기 분석의 순환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날 오후 회사 분위기는 신입사원에 대한 떠들썩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프로젝트에 새로운 인턴을 추가하는 것이 안건이었는데 앤토니오에 따르면 이것이 그의 팀에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는 대화가 빈번해졌고 관리자들은 이 신입 회원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신의 반성에 사로잡힌 안토니오는 일반적으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전통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방법을 정확히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비전을 제시할 사람, 삶과 일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도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의 본능은 이력서만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 즉 인간관계의 핵심과 본질을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단순한 배경이지만 신선한 시각을 가진 젊은 여성을 채용할지 말지 고민이 그의 마음을 휘젓기 시작했다. 후보자들의 프로필을 고민하던 중 클라라의 이미지가 다시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마음에 흔적을 남겼고 이는 그의 가장 원초적이고 인간적인 본능을 일깨웠다. 아마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자신이 빛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생각하면서 앤토니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이력서를 평가하는 대신 각 후보자의 이야기를 알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라벨과 기대의 피상성을 넘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회사의 역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삶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클라라와 그의 어려운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혀 그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의 성공에 대한 개념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클라라는 그날 아침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성공만큼이나 오만함으로도 유명한 안토니오 감독의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클라라는 거울을 보며 몸을 꼿꼿이 세우면서 카를로스가 늘 그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세요, 클라라. 그 말을 마음에 새긴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 세일 때 사온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다. 회사로 걸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쿵쿵거렸다. 들어서자마자 건물의 웅장함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유리벽은 햇빛을 반사해 밝고 시원한 환경을 조성했다. 옷을 잘 차려입고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한 로비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쉬며 자신을 믿고 있는 루카스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눈과 그 무표정한 얼굴들을 모두 똑같은 야망의 표정으로 보았습니다. 마침내 영원할 것 같았던 몇 분의 기다림 끝에 그의 이름이 호명됐다. 클라라는 심호흡을 하고 면접실로 향했다. 그 안에서는 안토니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존재감을 지닌 남자였고 자신의 환경에서 확실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클라라는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지만 표정을 조절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인터뷰 대상자보다 훨씬 더 확고한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갔다. 클라라는 그것이 자신이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분별력 있는 시선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자기 앞에 있는 여성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녀가 여전히 그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냉랭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클라라는 자신의 대답이 진정한 대화라기보다는 시험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취약성과 약점에 대해 물었지만 이 게임 가사를 준비한 클라라는 부담이 아니라 그녀가 누구인지를 형성하는 이야기의 일부로서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루카스에 대한 자신의 어려움과 사랑, 그리고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업가처럼 보였던 안토니오는 약간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흘러갔고 클라라가 내놓은 모든 말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겼던 남자의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긴장되었고 안토니오의 눈빛 하나하나가 그녀를 단순히 면접관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결과가 어떻든 그 싸움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한숨을 쉬며 클라라는 대화의 전체적인 역학을 바꿀 수 있는 질문에 대비했습니다. 클라라, 당신의 가장 큰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가 물었고 잠시 동안 방은 그의 대답을 듣고 싶어 조용해졌습니다. 클라라는 망설임 없이 나의 가장 큰 꿈은 내가 갖지 못한 삶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진지하게 답했다. 나는 그 사람이 내가 겪은 어려움을 결코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안토니오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클라라는 자신의 진실 중 일부가 빠져나갔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다음에 할 말이 그의 궤적에 예상치 못한 무게를 두게 될 줄은 몰랐다. 클라라의 반응으로 잠시 멈춘 후 안토니오는 그녀의 말에 신체적 영향을 받은 듯 의자에 똑바로 앉았다. 그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강인한 정신으로 그의 앞에 선 그 젊은 여성은 단순한 후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록 미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희망의 빛을 반영하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구름처럼 무관심의 가면이 여전히 그를 덮고 있었다. 그는 빨리 회복했고 특유의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클라라에게 찬물 한 통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확고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결심이자 노력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의향이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잠시 동안 그녀를 평가했고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내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저했고 아마도 누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이 항상 삶의 방식으로 여겨왔던 엘리트주의적 비전을 버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클라라의 시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그녀 자신의 삶의 거울로 만들었고 잠시 동안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그들의 궤적을 되돌릴 수 없게 재정의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고 클라라는 그들의 운명이 점점 더 얽혀가고 있음을 예리하게 인식했습니다. 이는 클라라뿐만 아니라 안토니오에게도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은 두 번째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고 백만장자의 겉모습 뒤에는 아마도 안토니오는 모든 인간에게는 전할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몰랐던 것은 클라라가 바로 그가 눈을 뜨기 위해 필요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희망과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에게서 발산되는 빛은 그와 외부 세계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던 이기심의 어둠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이 계속되면서 클라라와 안토니오는 인생의 갈림길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소박하고 냉랭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인간미 넘치는 대화가 펼쳐졌고 이 첫 번째 일에서 밝은 미래가 탄생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들이 자신과 서로에 대해 발견하게 될 것은 그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행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운명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젊은 여성은 이 첫인상이 두 사람 모두 결코 잊지 못할 방식으로 평생의 흔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백만장자 이사인 마르코스의 회사에서의 하루는 모든 것이 그저 평범한 하루와 같았습니다. 그는 최첨단 컴퓨터와 도시의 멋진 전망으로 둘러싸인 호화로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은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력과 부의 지위는 그를 어떤 면에서는 무적이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보조직에 지원한 젊은 여성 클라라가 그의 길을 건너려는 참이었다. 불안하고 희망찬 클라라는 앞으로의 일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마르코스의 삶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는 긴장했지만 결심했습니다. 날은 밝고 화창했고 자신의 실력이 빛날 수 있는 곳에서 일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들뜨게 만들었다. 마침내 마르코스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방은 값비싼 예술품과 우아한 가구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럭셔리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문을 두드리고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마르코스 씨. 그녀는 불안을 숨기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러나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는 순간 공기의 긴장감이 확연히 느껴졌다. 마르코스는 자신의 일에 몰입했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평가적이었다. 클라라는 입을 열기도 전에 자신이 심판받는 듯한 느낌을 금세 느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클라라는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얼어붙었다. 마르코스의 말에 담긴 차가움은 마치 과속하는 자동차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투쟁과 지금까지 극복해왔던 어려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기 위해 애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기회를 원할 뿐입니다. 클라라가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이 단순한 대화 속에서 겸손과 오만이 폭발적으로 충돌하는 세계의 충돌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백만장자 감독 마르코스는 경멸의 눈빛으로 클라라를 바라보았다. 그에게 그녀는 단지 권력의 세계에서 방황하는 경험 없는 어린 소녀일 뿐이었지만 그는 사회적 지위와 돈이 항상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오만함이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치와 존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적인 순간, 침묵의 싸움이었다. 보세요, 클라라. 이곳은 당신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닌 것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마르코스가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뿐입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클라라의 말이 그녀가 느낀 억압에 대한 저항의 외침처럼 방에 울려 퍼졌다. 마르코스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의 결심에는 그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거친 말투로 돌아갔다. 여기서 그것은 단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당신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클라라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맹렬함이 타올랐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힘의 손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떠나자 어색한 침묵 속에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팀원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클라라는 이것이 그녀를 실망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 문 밖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그의 자신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클라라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의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매우 강한 무언가, 즉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위로 해가 지고 클라라는 마르코스의 회사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고민하며 거리를 걸었다. 감독의 무례한 말이 아직도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지지 않았다. 다음 날 클라라는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회사 내에서 그녀의 가치를 믿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는 회사가 개발 중인 다음 프로젝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마오코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클라라는 집중하고 결단력 있게 프로젝트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스케치를 만들었습니다. 불안하면서도 희망적인 마음으로 가슴이 뛰던 그녀는 그들이 만나던 카페에서 활발한 대화를 나누며 카를로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클라라,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다. 라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다. 카를로스가 전달한 힘은 그의 내면의 불길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클라라는 다음날 회사로 돌아가 첫 경험을 낙담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라운 용기를 가지고 그녀는 자신의 전투뿐만 아니라 열망도 반영하는 최고의 옷차림을 입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어깨에 기대의 무게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큰 도전에는 큰 기회가 따른다 라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계획으로 무장한 채 다시 한번 마르코스와 맞설 준비를 하고 마르코스의 방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르코스는 고객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눈에 띄게 만족스러워했으며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의 공모 톤이 바뀌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뚜렷했고 이해관계 간의 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클레러는 들어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르코스 씨,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유할 사항이 있습니다. 방이 마비된 것 같았다. 나는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내 계획이 회사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독의 말을 가로막은 그녀의 반응은 놀라움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질문을 던지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클라라의 용기는 등대처럼 빛났고 지금이 진실의 순간이라고 느끼며 주저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준비를 했다. 방은 조용했고 모든 시선은 클라라에게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이 거의 느껴지더군요. 클라라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계획을 명료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감독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놀라게 만들었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고객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마케팅 접근 방식을 통해 매출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르코스는 팔짱을 끼고 중립적인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가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말하면서 그녀의 마음에는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커뮤니티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행동은 브랜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았다고 느꼈고 동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의 표정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무표정했던 마르코스마저도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풀었다가 분명 그의 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친 후 클라라는 긴장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출신이 미천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회사가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방은 조용해졌다. 마침내 마르코스는 강렬한 눈빛으로 침묵을 깨뜨렸다. 그런 생각은 당신 같은 사람에겐 흔한 일이 아니지만 하지만 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클라라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지만 클라라가 그들 사이의 역동성을 영원히 바꿀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진실은 숨겨져 있었고 밝혀지면 그 방식뿐만 아니라 방식도 변할 것입니다. 마르코스는 그것을 보았지만 회사 전체가 지원되는 기반도 보았습니다. 클라라가 직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기억은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는 어머니가 가장 단순한 순간에 항상 전해주신 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은 마치 시간이 그 겸손한 여성에게 절친한 친구인 것처럼 투쟁과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클라라의 어머니가 함께 케이크를 준비하라고 전화했을 때 클라라는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반죽을 저으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인내와 헌신은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그녀는 삶이 얼마나 쓰라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랑과 화합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키는 설탕이었습니다. 그 문구는 클라라가 어려운 순간에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주문처럼 그녀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수년에 걸쳐 클라라는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종종 자신의 필요를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클라라와 루카스에게 환영의 미소를 제공했습니다. 그 순간 클라라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어 현재의 불확실성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격려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클라라의 삶은 심연의 가장자리에 있는 저울처럼 느껴졌고 모든 도전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물려받은 힘은 결코 꺼지지 않는 밝은 빛과 같았습니다. 클라라는 어머니가 비온 뒤에 무지개나 새벽의 새소리처럼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도록 가르친 방법을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그녀는 일상생활의 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 더 강한 느낌과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전투를 위해 그녀를 준비시킨 어머니의 무게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힘으로 클라라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에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도시 반대편에서 백만장자 감독 안토니오는 자신이 반성의 순환에 갇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좀 더 감정적인 것으로 바꿔주면서 자신에게 아버지와도 같았던 멘토를 기억했습니다. 멘토는 지혜롭고 때로는 가혹하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성공의 진정한 가치는 그 과정에서 닿는 마음의 수로 측정됩니다. 안토니오는 처음으로 이 사람의 지도 아래 일할 기회를 얻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에 참석했고 영향력 있는 대화를 나눈 후 멘토는 안토니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젊은이여. 당신은 단지 수익 장부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 말은 앤토니오의 야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플랫폼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업계에 진출하기 위한 경쟁에서 길을 잃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안토니오는 자신이 원래 목적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자비의 교훈을 존중하기보다 오직 자본과 이미지만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클라라의 모습은 끈질긴 메아리처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겸손과 결단력을 지닌 그녀는 지금의 그가 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도중에 자신의 멘토가 인정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잃어버린 가치들과 느낀 연결은 그 자신의 도덕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자신이 되고 싶은 남자와 사회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선택이 클라라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자신의 선택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 클라라는 마음속으로 말없이 다짐했다. 그녀가 이를 향해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내면에는 더욱 강한 헌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그 상황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매일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루카스의 눈빛과 순수함을 기억했고 그것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약속의 힘은 결단력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해 느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도 나왔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회복력이 자신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열린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그녀와 함께했던 문구를 기억했습니다. 약속은 꽃과 같습니다. 꽃을 피우려면 관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매일 그녀의 모든 행동에서 그것이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모두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루카스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랐습니다. 특히 미래가 그의 눈에 들어왔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결심은 도시의 차갑고 냉담한 거리에서 공개적인 선언이자 용기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과 아들에게 한 약속은 단지 직업적인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며 여기가 내가 늘 원했던 여성이자 어머니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여성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혹함에 직면했을 때 클라라는 이 약속의 힘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취약한 순간에 클라라는 따뜻함과 웃음이 있는 작은 안식처인 카페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들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미묘하게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의 회사에서 굴욕을 당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모든 것이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끊임없는 속삭임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동정심 없이 그런 식으로 대우받을 수 있었습니까? 불확실성과 비교의 내부 폭풍인 감정이 그의 주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클라라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활발한 대화를 관찰하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있던 한 소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눈물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좌절, 무력감이 자유롭게 흘러나왔습니다. 클라라는 잠시 동안 자신이 외로움에 둘러싸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녀는 루카스와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자기 연민과 강인함의 충동으로 그는 그 분노와 슬픔 속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생은 감정의 회전목마이고 취약성은 그 여정의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은 그녀를 더욱 인간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클라라는 자신이 여성으로서뿐만 아니라 루카스의 모범으로서 도전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그녀를 시험한다면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지만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는 휴지로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린 뒤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가서 인생을 헤쳐나가며 한 번의 승리를 거두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섰습니다. 그 작은 카페가 변신의 현장이 됐다. 고통은 원동력이 되었고 클라라는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클라라는 유명한 감독 알렉스 안드라데, 엘릭스 안드라데이의 회사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회는 귀중했지만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클라라는 그 인상적인 건물에 들어서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겸손한 태도가 그녀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능력을 보여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중에 엘릭스는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분명했지만 클라라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일하도록 초대받았을 때 기쁨과 긴장감이 뒤섞여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클라라와 알렉스는 대결에 빠졌습니다.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는 그녀의 작품에 대해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분노한 순간 그는 그녀를 방 밖으로 내쫓고 그의 회사에는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용기를 내어 돌아섰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것이 내 가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장은 메아리처럼 공중에 남아 알렉스를 놀라게 했다. 클라라는 과거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지만 그 순간 그들의 삶을 바꿀 무언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엘릭스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작해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사업가가 된 머리어 알메이더의 딸인 클레러 알메이더입니다. 그 계시는 폭탄처럼 떨어졌고 알렉스의 경멸적인 표정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진정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뿌리가 겉모습보다 더 깊다는 것을 알았고 알렉스에게 그것을 기꺼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의 힘이 단지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과 투쟁이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알메이더라는 이름은 단순한 성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쟁과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클라라의 어머니 마리아는 도시에서 존경받는 여성이었으며 그녀와 같은 가족이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명한 소규모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클라라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영업을 하면서 그녀의 결단력과 모든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인생은 기업가 정신과 같습니다. 클라라.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수 없지만 실패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문장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마리아가 사망한 후에도 클라라는 어머니의 교훈을 계속 이어받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직업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그는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책임이자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제 막 성공하기 시작한 소규모 제과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무엇보다 어머니처럼 되고 싶었고 이제 알렉스와 직접 대면하면서 그녀가 진정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독에게 설명하는 동안 클라라는 마리아의 업적과 그녀가 어떻게 항상 역경에 맞서 싸워왔는지를 나열했습니다. 알렉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반성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단순함은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단지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 거기에 있었고 이것은 이상하지만 짜릿한 방식으로 알렉스 안에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시의 영향은 마치 새로운 공기가 그 방에 들어온 것처럼 즉각적이었습니다. 항상 돈과 지위가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했던 알렉스는 자신도 몰랐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유산에서 구체화된 힘에 대해 배우면서 그는 삶과 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말을 들으면서 늘 품고 있던 자존심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 같았고 그 안에는 공감과 존경심이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오만함은 마치 갑옷처럼 사라져가고 있었다. 클라라는 자신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기회였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였으며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녀는 첫 번째 상호작용이 그녀의 의욕을 꺾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말하고 행한 것이 그녀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알렉스는 변화에 대한 도전을 느꼈습니다. 갈등으로 시작된 것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클라라는 단지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참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에 따라 회복력과 환급률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클라라의 폭로로 인한 영향력은 회사 내에서 증폭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클라라가 자신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업무에 적용하는 방식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동료들에게 다가가는 겸손함과 공감을 바탕으로 경청하고 이끄는 그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엘릭스는 차례로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재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자존심과 경쟁심으로 가득했던 길은 이제 배움과 상생의 환경이 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클라라가 업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공유했을 때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처럼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항상 클라라의 잠재력에 회의적이었던 알렉스의 오랜 라이벌은 알렉스가 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회사 내 갈등을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압력으로 인해 그는 클라라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동료들의 지지와 확고한 결단력으로 클라라는 알렉스에게 말만이 아니라 행동이 진정으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의 끝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작은 일이 실제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은 흐렸고 안토니오가 그 안에 품고 있던 감정의 폭풍을 반영했습니다. 유명 회사의 백만장자이사인 그는 오만한 순간에 회사에서 쫓아낸 겸손한 젊은 여성 클라라를 만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모임으로 향하는 동안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의 머릿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는 기계공으로 쉬지 않고 일했고 교사인 어머니는 집을 부양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와서 테이블에 앉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말하던 밤을 기억했습니다. 클라라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안토니오는 자신의 최근 행동이 성급함과 편견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카페에 도착한 그는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의 내면의 절망과 섞인 신선한 커피향, 클라라의 이미지, 그녀의 결단력과 결단력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성급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자라난 의심이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클라라와 그녀의 헌신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클라라가 자신에게 필요한 줄도 몰랐던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라라가 소박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로 도착했을 때 안토니오는 일어나 그녀를 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그들의 첫 시선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상호 호기심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안토니오를 강력하고 먼 사람으로만 보던 클라라는 이제 새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게 된다. 머뭇거리며 시작된 대화는 곧 깊은 대화로 바뀌었다. 클라라의 모든 말을 듣고 안토니오는 그녀가 단지 겸손한 젊은 여성이 아니라 자신과 아들의 삶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여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투쟁과 매일의 어려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투쟁을 반영하는 각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비즈니스 대화로 시작된 것이 진정한 경험 공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형성된 연결은 진실하고 강렬했습니다. 이 순간 안토니오는 자신 안에서 공감이 꽃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쌓아온 고정관념은 조금씩 사라지고 외모 뒤에 숨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안토니오의 관점은 확장되었고 그는 더 이상 클라라를 단순히 해고된 직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 여성적 힘의 강력한 대표자로 보았습니다. 대화가 흘러가는 동안 안토니오의 마음은 녹았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눈을 통해 세상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각 이야기는 그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녀처럼 사회적 낙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여정과 성공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명예, 존경이 중요했지만 그의 내면에 무엇인가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든 힘을 다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을 무시했다면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클라라의 말의 충격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어렸을 때 그의 열망이 순수하고 순진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지만 이제 지위와 돈의 악순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아들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안토니오가 클라라에 대해 가졌던 새로운 모습은 단순히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사점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을 묶으려는 사슬과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로 인해 안토니오는 사과할 뿐만 아니라 클라라와 그녀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진 목소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확장된 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에 안도감이 느껴졌고 이전에 두 사람을 짓눌렀던 무게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의 용기와 안토니오의 성실함은 서로 얽혀 사회가 강요하는 고정관념을 함께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안토니오는 이제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안감을 공유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물질적 성공이 주는 공허함과 맞서 싸웠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불안감을 공유해야 한다고 느꼈고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서로의 취약점을 공유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극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형성된 진정한 연결은 그들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안토니오는 단지 오만한 감독이 아니었고 클라라는 단지 겸손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삶의 경험이 서로 얽혀 강력한 유대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맺어진 우정은 단순한 말 교환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면 부드러운 목소리를 종종 무시하는 세상에서 공감을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페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변화의 무대가 되었고, 한 번에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두 사람 사이의 연대가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가 회사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추억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과거 경험은 그녀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꿈이 많고 희망이 가득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인상적인 건물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늘 멀게만 느껴졌던 그곳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세계였다. 그 당시에는 언젠가 방문객이 아닌 직원으로서 다시 그 문을 통과할 용기를 갖게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은 늘 견디기 쉽지 않았다. 동료들의 웃음과 대화는 클라라의 마음속에 고통스럽게 울려 퍼지며 외로움과 고립의 순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말투, 모든 것이 그녀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군중 속의 수줍은 어린 소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헌신적인 어머니처럼 여전히 자신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 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가 항상 그녀를 괴롭힌다는 느낌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만약 교장이 그녀를 또 쫓아내면 어쩌지?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모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서 클라라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유령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때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가르칠 수 있지만 결코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클라라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의 그림자에 인질로 잡히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회사의 문을 열자마자 새로운 결심, 과거의 메아리를 미래를 위한 원동력으로 바꾸려는 불타는 열망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유령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클라라는 불안한 유대감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했던 회사는 그냥 아무 곳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다. 그 안에는 시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익숙한 얼굴, 웃음,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층으로 올라가던 중 그녀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같은 반 친구인 애너를 만났습니다. 아나는 항상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이었지만 클라라는 옆에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클라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나는 지금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클라라는 가장 먼저 얼음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 바로 당신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나의 놀란 표정은 이내 미소로 바뀌었다. 그들은 함께 옛날을 회상했고 학교의 어려움과 청소년기의 광기에 대해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재발견은 클라라의 마음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수용의 담요가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쁨 아래에는 작은 의심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클라라는 과거가 편안함과 불편함 사이의 미세한 경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고위 임원이 된 아나는 클라라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아직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동시에 클라라는 그 재회의 아침이 단지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들의 어려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구축한 연결은 새로운 지평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위안이 되는 유대감은 클라라가 현재의 무게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차이에 관계없이 우정과 연민은 언제나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화창한 오후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클라라가 회사 휴게실에 있을 때 갑자기 한 무리의 동료들이 즐거운 잡담을 나누면서 무겁던 업무 분위기가 풀렸다. 그들의 웃음에는 전염성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얼굴에 나타난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그 방 밖의 모든 것에 무관심한 웃음은 그녀가 소속감을 느끼는 새로운 환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존재를 알아차린 동료 중 한 명이 눈치채지 못한 채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농담을 하는 불편한 순간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웃었고 클라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생각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학교 친구였던 아나가 재빨리 돌아서 클라라를 옹호했습니다. 야, 그거 웃기지 않냐? 우리 모두에겐 도전 과제가 있어. 아나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고 나머지 반 친구들은 시간이 멈춘 듯 잠시 멈춰 섰다. 아나와 클라라의 시선이 만났고 한때 불편했던 순간이 새로운 이해로 바뀌었다. 이 특이한 우정의 행동은 클라라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정한 힘은 단결과 상호 지원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방에서 나누는 웃음은 그가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연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비록 그들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투쟁과 승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 주변에 형성된 동지에는 그녀를 어두운 날들에도 안내할 준비가 된 밝은 빛이었습니다. 웃음은 방 안은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가득 채웠고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했다. 연민의 힘은 클라라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중의 회사는 어려운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모두가 압도당했고 압박감이 공중에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알아차린 클라라는 자신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 듯 동료들이 하나 둘 다가가기 시작했다. 클라라가 곁에 있어주고 듣고 지지해주는 방식은 지친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휴게실은 나날이 지지와 이해의 진정한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연민의 강몸짓은 마치 메아리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클라라의 연대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동료는 클라라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원으로 인해 제가 이겨낼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는 클라라의 마음을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걷기가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투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뭔가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고 공감과 사랑으로 형성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자 클라라와 동료들은 함께 모여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높이 치켜든 안경 사이에서 새로운 소속감이 피어났습니다. 그 어려운 기간 동안 형성된 유대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클라라는 단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겸손한 젊은 여성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연민과 화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클라라의 해고로 인한 소란 이후 안토니오의 회사 주변에는 한숨이 돌았다.
이제 집을 떠나 있는 클라라는 자신이 직면했던 불공정뿐 아니라 이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그러자 안토니오는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환하게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던 중 외로움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얼굴과 그녀가 역경 속에서도 보여준 결단력과 위엄을 기억했습니다. 성공과 지위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클라라의 삶은 자신의 기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동으로 안토니오는 클라라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재검토하고 자신이 그녀를 얕잡아 본 실수의 깊이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고 잠시 머뭇거렸다.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불안함보다 더 컸고 마침내 그는 대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클라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중한 카페에서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마음이 열리려 하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클라라가 먼저 도착했고 그곳을 관찰하면서 추억의 물결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와 카를로스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들어섰을 때 그의 표정에는 진지함과 동시에 긴장감도 가득했다. 그는 다가가서 즉시 퉁명스럽게 사과했습니다. 클라라, 내가 틀렸어. 내가 틀렸어.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미안해. 그런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고 내 이기심도 지나칠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클라라는 안토니오를 관찰하면서 망가진 남자, 더 이상 그녀를 추방한 백만장자 감독이 아니라 구원을 찾고 있는 인간을 보았다. 그의 진심 어린 후회를 듣고 그녀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취약성을 공개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해를 구하고 있었고 지금 그들이 주고받는 말은 단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다. 클라라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수용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 우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클레러와 앤토니오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며 자신들이 비즈니스와 야망의 세계에서 단순한 프로필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안토니오는 클라라의 강인함, 용서하는 능력, 결단력을 엿보았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오에게서 비록 길을 잃었더라도 기꺼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도 다루면서 대화는 더 깊고 개방적이 되었습니다. 앤토니오는 클레러에게 기술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그가 지역 사회 사람들의 실제 요구사항을 이해한 후 열정을 갖게 된 아이디어였습니다. 비판적인 시각과 삶의 경험을 지닌 클라라는 귀중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꿈꿨습니다. 이 새로운 목표는 단순히 과거의 좌절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겸손하고 강력한 목소리가 모두 들릴 수 있는 번영하고 변혁적인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클라라와 안토니오의 우정은 한여름의 활기 넘치는 들판처럼 피어났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독특한 비전과 감성을 지닌 클레러는 비즈니스 결정에서 앤토니오의 귀중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앤토니오는 클레러가 기업 세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대기업의 계층 구조와 내부 작업의 복잡성을 풀어냈습니다. 한 자선 행사에서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취약 아동 교육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 클라라의 흥분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클라라의 눈에서 기쁨을 느낀 안토니오는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웃을 때마다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과 우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회적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토니오의 변화와 클라라의 개인적인 성장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빛을 가져왔습니다. 상호 수용과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의지가 활력 있는 현재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회사를 지배하는 끊임없는 분주함 속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가득한 현대적이고 우아한 공간인 사무실은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에게 그것은 새로운 직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과 루카스의 삶의 이야기를 뒤집을 기회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처럼 압박감에 질식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동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이 가득한 젊은 여성에 대한 속삭임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격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클라라가 감정적 균형과 자신을 믿는 힘에 대해 준 작은 팁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의 존재는 희망과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야 할 모범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룹이 함께 모여 모두가 도움을 구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감정적인 연결과 경험의 교환은 모두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연대가 성공의 진정한 열쇠이며 단결이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의 눈에서 반짝임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들 각자가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재발견한 것 같았고 그것은 그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울려 퍼지는 것은 단순한 지지의 말이 아니라 배움과 성취로 가득한 공동 여정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클라라는 함께라면 그들의 삶의 서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투쟁에 대한 각각의 증언이 모든 사람이 듣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진정한 승리는 서로 함께 공유되는 것임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회사 이사인 안토니오는 기민하고 존경받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확고한 손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두렵고 존경받는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자신의 인상적인 외관 뒤에 외로운 남자가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회사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을 하던 중 의견 차이가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대화로 이어지게 됐다. 안토니오의 실용주의적 비전과 클라라의 이상주의 사이의 열띤 대립으로 시작된 것은 빠르게 경험의 교환으로 바뀌었습니다. 클레러는 그에게 숫자와 이익 이상의 것을 보도록 요구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수익뿐만 아니라 그것이 닿는 삶에도 있습니다. 사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진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여성의 대담함에 놀란 안토니오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성공의 갑옷을 두른 그는 자신의 제한된 비전을 해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원을 지원하는 것이 영감을 주는 업무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앤토니오는 회사의 진정한 잠재력이 엄격한 정책뿐만 아니라 공감과 이해를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도전은 그의 경력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에게 작은 지지에 몸짓은 삶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 즉 주변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클레러의 궤적은 회사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그녀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은 앤토니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직원 그룹과 만나서 듣고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 목적인 대화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클라라는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자라면서 겪은 어려운 시기에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그러한 각각의 어려움이 어떻게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앤토니오는 누군가의 삶의 경험이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대화는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지식 교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클라라의 삶은 극복과 강인함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극복, 슬픔, 기쁨의 이야기가 공간을 환영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클라라는 진정한 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앤토니오는 자신이 경력에서 추구했던 것이 단지 재정적 성공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팀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통합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합니다. 클라라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만이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인생 경험의 가치는 숫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능력 속에서 마음을 열고 취약성을 보여주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반향을 일으키고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영향은 앤토니오에서 느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감독은 이제 멘토가 되어 새로운 리더들이 클라라가 밝혀낸 심오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직원들 간의 연결은 강력하고 성장하는 유대감이 되었습니다. 투쟁과 극복의 이야기는 불신의 모습을 공감으로 변화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클라라는 자신이 동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접수원부터 관리자까지 각자가 자신의 고통을 전체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희망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다. 회의실에서 나눈 경험은 진정한 배움과 애정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연설에서 항상 삶이 가혹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각의 집단적인 승리는 더 많은 직원들이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을 말하고 공유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감동적인 연설 중 하나에서 클라라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어려움은 우리 성취의 원동력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서로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극복 여정을 따르려는 열망을 일깨웠습니다. 회사 벽과 직원 개개인의 마음을 통해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꿈을 위해 싸우려는 희망과 열망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인관계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원하는 새로운 세대의 근로자를 형성했습니다. 인생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었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분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